태양을 삼킨 여자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이럴 때 보면 세리 아가씨 누굴 닮았나 싶어요. 아무리 뜯어봐도 큰 아가씨는 아닌데. 공 실장은 요즘 민세리가 이상한 말을 자주 한다면서 민경채에게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는데요. 민세리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악재가 모두 민씨 집안 사람들의 자업자득인 것처럼 말했고, 민경채에게는 4년 전 백미소의 일을 잊지 못해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들 이기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는 민씨 집안 사람들만 봐온 공 실장은 민세리가 친부를 닮아서 그런가 하고 민경채에게 물었는데, 민경채는 정호세가 선한 사람이라 민세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표정을 내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니 민경채가 20년 전에 출산을 할 때 아기가 잠시 숨을 쉬지 않아 위기는 찾아왔었지만, 공 실장이 의도적으로 민경채의 아기를 다른 사람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을 거라는 의심은 잠재우기가 충분한 대화였는데요. 공 실장과 민경채 두 사람을 모두 속이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오자경은 공 실장이 민경채에게 하는 행동과 민경채가 민세리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과하다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민경채가 공 실장의 딸이면 민경채의 아이가 죽을 위기에 놓였더라도 자신의 손녀를 다른 사람의 아이와 바꾸면서까지 민경채를 속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공 실장에게는 출산하다가 실신을 한 민경채를 살리는 일이 더 시급하였겠지만, 공 실장은 공 실장 나름대로 아기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공 실장도 모르는 우여곡절로 민경채의 아기가 남의 아기와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공 실장은 자기 손으로 받은 아기가 민세리인 줄로 믿고 지금껏 살아왔고, 민경채도 민세리가 정호세의 딸인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지만, 그게 주된 흐름은 민세리가 루시아의 딸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경채는 민두식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루시아를 몰아내야만 자신이 회장이 되고, 나중에 민세리에게도 회장직을 물려줄 것이라면서 4년 전의 일에 연연하여 맘약한 소리를 하는 민세리를 단속하였지만, 민세리는 자기 말고 민경채의 딸한테나 물려주라며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세리에게 엄마라는 걸 밝히고 싶어서라도 빨리 회장이 되고 싶었던 민경채는 민수정과 민지섭을 포섭해서 지분을 늘리려고 하였지만, 루시아의 함정에 걸려들어서 추가 지분 14%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민경채가 형제들과 야합을 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루시아의 회장 대행직 수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막으려고 루시아는 민지섭의 지분부터 방향을 틀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경채는 루시아 앞에서 민지섭의 흠을 들추며 깎아내렸고, 그 말을 다 듣고 분개를 했는데요. 민경채는 민지섭을 따라 나가며 해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민경채는 다급하게 민지섭을 잡아 세웠지만, 민지섭은 민경채의 팔을 뿌리치며 너 진짜 나쁜 년이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겉으로는 형제니 뭐니 하면서 민씨 집안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산다고 약을 있는 대로 쳐대놓고는 남들 앞에서는 우리 욕을 하고 까내리고 다녔던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또 등신같이 네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라고 수정이까지 설득하고 다녔어. 그냥 남도 아니고 우리랑 척을 진 루시아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민지섭이 잔뜩 흥분해 있지. 민경채는 오빠 미안해. 내가 말 실수한 건 인정할게. 그런데 나도 루시아 그 여자한테 속아 넘어가서 말이 헛나온 거야. 루시아 그 여자가 오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오빠가 더 잘 알잖아. 근데 갑자기 오빠를 회장에 앉히는 게 어떻겠냐며 맘에도 없는 소리를 하잖아. 이거 다 그 여자가 오빠랑 나 이간질 시키려고 수작을 부린 거라고. 민경채의 말에 민지섭은 너 그 말이 더 웃기는 건 알고 있냐? 우리는 한 팀이라며. 그럼 그 여자 말대로 나나 수정이가 너 대신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우리만 너한테 지분을 몰아줘야 하는 건데? 막말로 넌 해고된 직원인데 지분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차라리 수정이나 내가 회장이 되는 게 위험부담이 적지. 빈말이라도 네가 루시아 앞에서 나랑 수정이를 지켜 세워줬으면 내가 이렇게 화나지는 않았을 거야.
하고 말하자 민경채는 좋아 오빠 탁 까놓고 말할게. 정말 오빠가 회장이 되면 그 자리 감당이나 할 수 있겠어? 루시아한테 말한 게 다 진실인 건 맞잖아. 오빠가 회장이 돼봐. 과거와 같은 실수 안 할 거라는 보장했어. 회장이 되어도 오빠는 금방 그 자리에서 내려갈 사람인 거 정말 몰라서 그래. 그리고 수정이는 또 어떻고. 정실 자식도 아닌 혼외자가 회장이 된다는 게 말이 돼. 수정이가 회장이 되면 민강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는 거 시간 문제야. 그러니 아버지가 수정이를 전무 이상으로는 승격시키지 않은 거라고. 난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어. 내가 아니면 루시아 저 여자를 대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민경채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지섭은 혀를 끌끌 차는데요. 너는 애초에 우리 지분에만 욕심을 낸 거지. 우리한테 뭐 하나 해주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야. 수정이 말이 맞았어.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널 또 믿다니. 앞으로 내가 너랑 말을 섞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고 민씨 집안 사람은 더더욱 아니야. 나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라. 민지섭을 끝내 팔을 뿌리치고 가버리는데요. 민경채는 다급하게 김선재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큰 실수했어. 오빠가 나한테서 돌아섰어요. 민경채가 불안에 떨자 김선재는 아니 어쩌다가요. 지분을 손에 넣기 전에는 무조건 굽신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자 민경채는 루시아 그 여자 꼬임에 넘어가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았어. 오빠가 그 얘길 다 듣고 말았고. 오빠가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민경채가 초조해하자 김선재는 이런 일을 예상하셨어야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당장 무너지게 생겼으니. 루시아가 함정을 팔 거라는 계산을 왜 못합니까?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장 시간이 부족한 건 루시아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인 것 같네요. 주총이 코앞인데 매번 왜 일을 크게 만드십니까?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는 어찌됐든 사태를 수습하라고 김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랑 친구니까 김변이 뭐라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 지분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죠? 당근이든 채찍이든 주라고요. 한편 민경채와 한바탕 싸운 민지섭은 곧장 민수정에게 달려가는데요. 수정이 너 생각 잘해라. 내키지 않으면 경채한테 지분 넘길 필요 없어. 민지섭의 말에 민수정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요. 언제는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한다더니 오빠 그새 마음 변한 거야? 루시아 쪽으로? 민수정이 묻자 민지섭은 참담한 표정을 짓는데요.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 편에 서야 하는 건지. 글쎄 이번만큼은 다 내려놓고 경채를 밀어주려고 했는데 경채가 루시아 앞에서 내 뒷담화를 하고 있잖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자기를 도와주는 내 험담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하자. 민수정은 뭐라고? 오빠 험담을 왜 해? 민지섭은 루시아가 자기를 회장에 올리려고 하니 민경채가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수정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뭐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루시아가 하는 말도 믿을 건 못 되네. 언니 말대로 큰오빠 들으라고 일부러 작전을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참에 민경채 속마음을 확실히 알아서 잘 된 거 아니야? 그나마 피가 섞인 오빠한테도 그런데 나한텐 당연히 떨어지는 건 없을 거고. 난 그냥 기권할까봐. 두 사람 피 터지게 싸워보라지 뭐. 누가 회장이 되어도 우리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잖아. 민수정이 한숨을 쉬자 민지섭은 그러다가 진짜 루시아가 회장으로 눌러앉으면 큰일이야. 너랑 내가 합쳐서 될 일 같으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겠는데 아버진 누워 계시고 정말 답답하다. 민지섭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루시아를 찾아가는데요. 아까 저 왜 부르셨습니까? 민지섭이 묻자 루시아는 이미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밖에서 다 들은 거 아니었어? 그 문제로 민경채랑 언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루시아가 느긋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민지섭은 정말 내가 차기 회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 한 건 아니죠? 하고 묻자 루시아는 말 그대로인데 못 믿겠어요?
난 부본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기왕이면 장자승계에 아무 하자가 없는 자식이 회장님의 뒤를 잇는 게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아버지를 폐쇄병동에 감금하는 자식이 회사를 불려받을 자격이나 있는 건지. 부본이 차기 회장에 나서겠다면 나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 민경채의 고집이 너무 막무가내였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회장으로 영원히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걸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있는 건데 마음만 먹는다면야 부본이라고 회장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루시아의 말에 민지섭은 솔깃해지는데요. 내가 만약 당신한테 지분을 넘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차피 내가 무슨 재주로 회장이 됩니까? 그리고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일생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경채처럼 뒤통수 칠 생각만 아니라면 내가 지분을 그쪽한테 줄 수도 있어요. 민지섭의 말에 루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데요. 난 민경채랑은 달라. 은혜는 은혜로 갚고 원수는 원수로 갚지. 나도 부본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내가 엄마니까 그 정도쯤은 당연한 거 아닌가? 부모는 자식이 항상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야. 민지섭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집에 가서 오자경과 심각하게 이 상황을 논의를 했습니다. 큰아가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 당신 동생만 아니면 벌써 내가 큰아가씨를 손보고도 남았어. 내가 누구야? 우리 아빠가 내로라 하는 사채업자 오판술이야. 정말 당신과 큰아가씨가 친남매 맞기는 한 거야? 사람을 너무 보릿자루로 알잖아. 만약 새어머니가 당신한테 한자리 해주는 게 확실하다면 난 새어머니 편이야.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지. 당신이랑 둘째 아가씨가 쌍으로 등 돌리면 큰아가씨는 완전히 새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는 게 어때? 당신 무시한 대가 치를 때도 지났지. 당신도 아버님처럼 비명 행사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밟아버리자고. 오자경이 구슬리자 민지섭은 루시아에게 지분을 주기로 마음을 굳히는데요. 한편 김선재는 민경채의 부탁을 받고 민지섭을 설득하기 위해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상한 서류를 받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민경채호 공실장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걸 검사를 했지? 김선재는 당황한 기색으로 결과지를 살펴보는데 결과는 공실장과 민경채가 모녀관계가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선재는 머리가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민씨 집안에거 이런 의혹을 품는 사람이 누군지를 계산해 보는데요. 이미 민세리가 민경채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루시아가 이 검사를 의뢰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고, 루시아가 이 결과를 알아차리게 된다면 민경채의 큰 약점을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총까지는 이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최대 보험 이상도 걸리기도 하는 것이니 김선재는 그동안 루시아의 동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그 유전자 검사는 루시아가 아니라 오자경이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공 실장이 민경채에게 지극정성이니 오자경은 평소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루시아 앞에서 민지섭의 흉을 봤다는 말에 민경채와 민지섭이 친남매 관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 것이었는데요. 홧김에 힘번 해본 검사였는데 김선재가 먼저 결과지를 보고 숨겨버리게 되었고 오자경은 결과가 도착할 날만을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김선재는 루시아가 뭔가 의심을 하고 검사를 의뢰했을 거란 생각에 슬며시 떠보는데요. 민씨 형제들을 이간질시켜서 회장이 되면 좋습니까? 그래도 법적으로는 새엄마인데 자식들을 하나로 뭉쳐도 모자를 파네. 김선재의 말에 루시아는 영원히 한 팀이 될 수 없는 자식들이라면 일찍 각자 생존하는 법도 알아야죠. 그리고 그건 김변한테도 해당하는 말인데 민경채의 뒤를 봐주는 보상이 절말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아무리 민경채를 봐줘도 민경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민지섭이 나한테 지분을 넘기겠다고 제의를 했어. 이미 그것만으로도 민경채는 한쪽 다리가 부러진 새나 마찬가지지. 그럼 민수정은 어떨까? 자기 친모를 정신병원에 가둔 사람에게 지분을 넘기고 싶겠어? 차라리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게 낫지. 그 두 사람이 빠지면 민경채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정말 끝까지 민경채와 같이 추락할 자신 있어? 회장님이 누워 계신다고 당신에 대한 처분이 정지되었다는 아니란 생각은 하지 마. 회장님 대신 내가 당신을 처리할 테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민경채에게 주려던 지분을 나한테 넘긴다면 김변이 원하는 걸 배려해 줄 수도 있어. 난 썩은 동아줄을 놓을 기회를 당신한테 주는 거야.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제안 아닌가? 김선재는 민경채가 이미 민두식의 딸이 아닌 것을 루시아가 알고 큰 소리치는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건재할 때도 자식인 민경채를 내쳤는데 민경채가 민두식의 친자이건 아니건 무슨 대수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재는 민경채를 발판으로 민강을 가지는 게 목적이지만 민경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 갈등이 밀려오는데요. 그래도 자기가 민경채에게 지분을 다 넘겨주면 민지섭이 빠진 자리를 메꿀 수 있으니 승산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문태경은 오판술의 주식을 생각보다 일찍 매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민강이 망하게 생겼다는 말에 오판술은 금방 문태경에게 주식을 처분해버렸고 루시아는 민지섭의 지분까지 끌어모아 사실상 민두식의 지분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얻어냈습니다. 여기에 김선재와 민수정의 지분을 포섭할 수만 있다면 루시아는 민강 유통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이었는데요. 한편 병실에 누워있는 민두식은 루시아가 간간히 전해주는 말을 통해 곧 주주총회가 열리고 루시아 회장 직무대행직 정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사모님 얼굴에 그늘이 많이 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따님이 회장이 되시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어지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셔도 되지 않을까요? 김 박사는 민두식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고 민두식은 가만히 두 눈을 떴습니다. 내가 누워있으면 모든 게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갈수록 더 시끄러워져.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됐어? 박변은 도저히 믿을 사람이 못 돼. 사람이 너무 가벼워.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김변이나 다를 게 하나 없어. 민두식이 말하자 김 박사는 회장님 부탁대로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회장님의 지분을 사모님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서류 공증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김 박사의 말에 민두식은 주총이 언제라고 했지? 하고 묻자 김 박사는 직접 참석하시려고요? 아직은 그래도 무리이신데요. 하고 말하자 민두식은 이미 한 번 죽은 목숨이야. 뭐든 시간 끌어서 좋을 거 없다는 거 이번에 알았어. 내 두 눈으로 경채 그 자식이 무너지는 거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겠어. 결국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누가 회장이 될지, 루시아가 직무정지를 받게 될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만약의 경우에는 이사들에게 자신이 민두식의 직계자식이란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김선재는 민경채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한 루시아의 승세가 감지가 되자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졌습니다. 김선재의 지분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김선재는 결국 루시아의 편을 들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루시아의 직무정지안이 부결되었다는 결과에 민경채는 충격을 받는데요. 말도 안 돼. 내가 보유한 지분이 얼만데 이 안건이 부결될 수가 있어. 김변 제대로 확인해봐요. 이거 뭐가 잘못됐잖아. 그리고 난 엄연히 민두식 회장님의 장녀야. 민경채가 소리를 치자 김선재는 침착하게 서류 한 장을 꺼내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민경채 씨는 민두식 회장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민경채 씨는 민두식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그 집 집사인 공매자 씨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민강을 차지하기 위해 두 모녀가 민 회장을 속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민경채 씨의 지분은 아무 회수되어야 마땅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김선재는 민경채를 노려보며 말하는데요. 이때 민두식이 회의장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입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공 실장의 딸이었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날 속이지 않은 게 없었구나. 난 루시아에게 내 지분은 전부 양도하기로 했다. 너야말로 민씨 집안 사람이 아니니 당장 모든 지분을 내놓아야 할 거야. 결국 김선재의 배신으로 민두식은 민경채의 비밀을 알아버리고 말았는데요. 정말 공 실장이 민경채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친모이기 때문인 것인지 다음 전개가 기다려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